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일은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인데요. 그러나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다면 과일은 후식보단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육이 단단한 과일은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더디기에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오르니 과일 선택하실 땐 단단한 과육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최근 22년 사이 최고치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 등에 관해 어떤 시사점이 나올지 주목하는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동결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으며 회의 결과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될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마치며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를 업데이트해 공개합니다. 또 파월 의장은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전환의 시기와 이유에 관한 단서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년간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벌여온 연준에는 상당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5.25부터 5.5% 범위로 올린 상황에서 이번 회의까지 그대로 둘 경우 차기 회의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만큼 6개월간 동결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와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8.4%에 달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금리 방향과 관련해 종전처럼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수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관측입니다. 다만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은 연준이 지난 9월 예상한 것보다 약간 낮은 만큼 연준이 이번에 내년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1%포인트 인하를 예상해 연준이 0.25%포인트씩 4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명에서는 또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용, 인플레이션, 주택,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해 약간의 어구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연준 측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 이민자들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닐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1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들이란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16%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같이 답한 사람은 20%였습니다. 그러나 한인의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의논한다고 답한 한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인 응답자 67%는 미국 내 아시아계에 일어난 일이 자기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즈 연구원은 2021년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을 예로 들며 애틀란타에서 한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미국 전체 아시안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인 응답자의 26%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인구는 196만여 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의 8%를 차지해 5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5세 이상 한인 이민자들의 57%가 대졸 이상 학력을 지녔으며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 2천 달러로 미국 내 아시아계 평균 8만 6천 달러에 비해 약간 낮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퓨 리서치 센터가 2022년부터 7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한인을 포함해 아시아계 7,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2일 경찰은 지난주 카펜터스빌 청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당국이 수색하던 버넌힐스 연못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견은 당국이 버넌힐스의 레이크뷰 파크웨이와 익젝티브 웨이 근처에 위치한 동일한 저수지에서 브리살 로메로 소유의 차량을 인양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 시신이 로메로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밝혔으나 당국은 레이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에서 시신의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T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후 실수로 연못에 빠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이 배낭이 호수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국은 해당 배낭이 로메로의 소유라고 밝혔고 이후 강도 높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로메로는 12월 4일 버넌힐스의 볼레로에서 열리는 직장 휴가 파티에 가던 중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현재 로메로 소재와 관련된 추가 단서는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21년 본격 조사에 착수해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했는지 등 결함 여부를 들여다봤습니다. NHTSA 측은 조사 결과 차량에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책임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월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공개한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시청시간 집계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1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12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더 글로리 시즌 1은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6억 2,280만 시간 시청돼 해당 기간 넷플릭스 전체 영화, TV 시리즈 가운데 시청시간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12월 30일 공개돼 초기 시청 시간이 모두 이번 집계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1, 2위를 차지한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 1과 지니 앤 조지아 시즌 2도 각각 3월 하순과 1월 초순에 공개된 작품입니다. 다른 한국 콘텐츠로는 올해 1월 공개된 피지컬 100 시즌 1과 일타 스캔들이 각각 15위와 16위에 4월에 공개된 닥터 차정숙이 25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 인기 순위에서 역대 1위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1과 역대 8위인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1은 올 상반기 시청 시간으로 각각 120위, 10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공개 후 첫 91일간에만 누적 시청 22억 520만 시간을 기록해 더 글로리 시즌 1의 6개월간 시청 시간보다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작품당 총 누적 시청 시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시카고와 시애틀 간의 서비스 보건과 유니언역의 상당한 개선을 포함해 전국의 주요 여객철도 프로젝트에 총 80억 달러의 새로운 연방 자금이 할당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미국 교통부의 통로 식별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개발을 위해 44개 주에 걸쳐 69개의 통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US닷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철도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계획은 기존 철도 노선 15개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노선 47개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 또는 확장하며 신규 고속철도 7개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여객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노스다코타와 몬태나의 여러 시골 지역 사회를 통한 시카고와 시애틀 간의 서비스 복원은 수많은 개선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암트랙 CEO 스테판 가드너는 보도자료에서 암트랙은 승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우리는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 추가 투자하고 시카고에서 발산되는 중서부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시카고 한인회 차세대 컨퍼런스가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차세대 컨퍼런스 AI 네트워킹, 멘토링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자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리더들이 스피커로 참여했습니다. AI, 네트워킹, 멘토링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한인 차세대들이 각자 본인들의 맞는 길을 개척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석한 김동엽 씨의 보고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36대 시카고 한인회는 한인회 간 리모델링의 완성과 차세대의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만큼 캐런 황 차세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팀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시카고 한인여성회는 감사의 밤 행사를 노스브룩의 한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일부는 박순열 서기의 진행으로 개회사에 이은 여성회 합창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유권자 이사장 대행의 이사들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환영사, 고혜선 회장의 희망, 기쁨,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염원하는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타 단체의 귀빈 소개, 여성회의 전직 회장, 이사장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은 여성회에서 모금한 한인회비 전달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시카고 동창회는 지난 12월 9일 2023년도 송년 파티를 가졌습니다. 총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동문 자녀인 브랜든 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세종문화회에 지역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시카고 한국무용단 어린이 단원들의 공연, 동문의 부군들이 함께 부르는 사위 합창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와 시카고지부 임원회는 2024년 9월 말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동창회를 준비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는 창립 100주년 기념 대찬양의 밤 행사를 지난 10일 크리스천 헤리테지 아카데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찬양의 밤은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홍건 장로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조희현 지휘자, 박보라 반주자, FKMCC 성가대와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군호의 장엄미사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장엄미사는 1882년 프랑스의 작곡가 찰스 군호가 작곡한 곡으로 당시의 찬송처럼 기교를 부린 음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영생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담임 김광태 목사는 오랜 시간 준비해 주신 성가대 여러분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12월 13일) 수요일자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미주판 A면입니다. 직원 혜택 늘려 출근 종용한다. 사무실 리모델링 등 집 거실 같은 분위기 조성. 아시안 대학생 65% 학자금 보조. 장학금 융자 합쳐 평균 17,300달러. 점심 거르는 직장인 많아지는 이유는?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으로는 신청 불가능. 공포보다 더 벌벌 떠는 추위와의 전쟁. 여름 옷차림에 가자 난민 수천 명, 텐트조차 없어 흙바닥 노숙 생활. 의학 섹션. 전신 마취와 두개골 절개 없는 초음파 뇌수술 치료 시작. 판매 감소에도 집값 상승 역주행, 구매 수요 꺾어. 교육 섹션.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신청서 팩사 접수 12월 중 시작.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시카고 한국일보였습니다. 한국의 독거노인과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작은 자 돕기 센터 후원을 위해 20여 년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온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4,800일 놀스플러스키에 위치한 SM 헤어 스튜디오. 헤어컷은 무료, $10를 모금함에 넣으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이 집사는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선교센터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져 20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30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작은 자 돕기 무료 헤어컷 이벤트는 예약은 필수이며 전화 773-539-2299번으로 하면 됩니다.